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북토. 참으로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인생이 든든해지는 방법 중 천직에서 즐거움을 찾아라를 읽으며 윤지의 행복한 정원 시작합니다. 천직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영업계장으로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던 이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지점의 자료계장으로 정근 명령을 받았다. 노조 활동을 활발히 한 것이 지점장의 비위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자료계라고 하면 그 회사의 신발장 같은 곳으로, 일단 그곳으로 발령을 받으면 두 번 다시 좋은 자리에 발탁될 수가 없었다. 매일 밖으로 돌아다니던 이로서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만 한다는 게 실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부하 직원이라고 있는 게 정치불량배 같은 사람,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 정년퇴직을 코앞에 두어 의욕이 없는 사람 등 성격적으로나 나이로 봤을 때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직원들 뿐이었다. 한편 회사에서는 영업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 모든 원인을 자료계로 떠넘겼고, 반대로 실적이 오르면 본체만체하기가 일쑤여서 이는 몹시 불쾌했다. 그러나 현명한 그는 자료계에서의 일이 즐겁지 않은 것은 자신이 훌륭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영업부에서 한창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 이는 자신의 힘을 자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업계장이었던 나나 자료계장인 지금의 나는 같은 인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자, 영업부에 있을 때 올렸던 실적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영업계장이라는 직함의 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자 곧 일에 대한 불만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실제로 파고들어 보니 자료계의 작업도 퍽 재미있었다. 비록 그 성과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어떤 부서에서도 자료계의 도움 없이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좀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 자료계에서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자료계는 회사 내에서 매우 중요한 부서였다. 이는 바로 이 점에서 의의를 찾았다.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도 이를 수집하여 분류하면 중요한 자료가 되며, 값어치 있는 것을 팔아서 이익을 올리는 영업보다 값어치 없는 것을 팔아서 값어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자료계의 일이 더욱 보람찬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정력적으로 일했다. 부하 직원들도 차츰 그에게 영향을 받아 이가 자료계로 옮긴 지 얼마 안 되어 모두 생기 있게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료의 이용과 활용이 많아져서 회사 안에서도 자료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는 2번이나 특별 승진을 했다. 어머나, 잠시만요. 바탕음악 광고. 깜짝이야. 다시, 이는 2번이나 특별 승진을 했다. 자료계장으로 특별 승진을 하게 된 사람은 본점, 지점을 통하여 그가 처음이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기만하지 않다든가 기민하다든가 하는 말을 자주 한다. 기민하지 않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다는 말이고, 기민하다는 것은 맡은 바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에 열중하다 보면 일이 재미있어진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정력이 넘쳐오르고 그것이 멋진 가락이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게 마련이다. 이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일이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건 열심히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준다. 어떤 일이든지 진실된 자세로 열중하게 되면
반드시 재미가 생기는 법이고 일평생 일해도 실증나지 않는 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천직에 몰두해서 산다고들 말한다. 일이 단조로워서 또는 기계의 노예가 된 것 같아서 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일에 몰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다. 저 컴퓨터 어려워해요. 게으름뱅이의 급료는 수치 덩어리라는 속담이 있다. 일의 즐거움을 모르는 인간은 오욕을 보수로 받는다는 뜻으로 이러한 인간은 대성할 수가 없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천직 속에서 즐거움이나 삶의 보람을 느낀다. 반면 소인은 주색에 젖거나 우락에 빠져서 말초신경의 즐거움에만 열중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덧붙여 말하면 똑같이 술을 먹고 오락을 즐기더라도 거물은 일이 잘 되는 차원에서 즐긴다. 인생의 행복을 일 밖에서 구하려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생 대부분의 시간은 일과 얽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일이 즐겁지 않다면 인생의 반은 암울한 회색빛이나 다름없다. 나는 결혼 후 부부 동반으로 영화를 보거나 백화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내는 물론 그것을 각오하고 결혼했으므로 불평하는 일은 없지만 언젠가 갑자기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가끔 영화 구경쯤은 시켜줘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문득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놀고 싶은 마음, 즉 일에 얽매여 있다가 때로는 숨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하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든 건 아닐까 하는 반성을 했다. 우리 애기 나비가 어디로 가네요? 밥 먹고.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런 마음 자체가 삶의 긴장감을 삶의 긴장감을 이완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 후 일하는 것도 즐겁지만 영화를 보거나 백화점 구경을 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로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 그 즐거움이 내 진정한 삶의 즐거움과 뒤바꾸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무릇 모든 일에는 이처럼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태양에도 휴가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나시던 나의 아버님은 일요일 폐질혼자였다. 이는 맥 빠지게 쉬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요 일보다 노는 것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준 것이었다. 평생을 선공부에 바치신 부친의 이러한 가르침은 내 인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자신의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서 인생 최고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말초신경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서 인간의 즐거움을 구하려는 인물은 앞길이 꽉 막혀 있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아침, 가을바람이 포근하고 싱그럽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즐거운 우리들의 천직 속으로 출발! 바쁘네요. 공간이 별로 없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